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다녀올 수 있는, 하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설악산 주전골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 주전골 코스는요, 정말 너무 쉽습니다. 총 오르막길이 150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고요. 정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슬리퍼로도 충분히 다녀올 만한 코스입니다. 하지만 코스가 너무너무 예뻐요. 일단은 물이 너무 맑고요. 그 옆에 기암 개석이 서 있고요. 포도 아름답고요. 특히나 단풍이 들었을 때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하는 코스예요. 바로 옆에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동서울이나 아니면 속초, 춘천에서 바로 가는 버스도 있어요. 비록 등산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양양이나 속초에 들릴 일이 있다라면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주전골에서 찍은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런 식으로 계곡을 따라서 폭포가 많고요. 그리고 이런 계곡 양옆으로 기암 괴석들이 있어서 정말 눈이 황홀하게 하는 코스입니다. 와, 무협지에 나올 것 같은 풍경이죠. 그리고 물이 어마무시하게 맑습니다. 진짜 맑은 옥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알 정도로 물이 투명하고요. 약간 좀 수심이 있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옥색으로 빛납니다. 네, 물이 정말 맑죠. 근데 이런 잘 정비된 길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길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다녀올 수 있는 코스여갖고 네, 굉장히 추천합니다. 계곡과 그리고 옆에 기암괴석이 잘 어울려져 정말 그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단풍철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왜 추천하는지 아실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건 용소폭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은 정말 실제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직접 가보시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등산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보통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등산은 힘들잖아요. 저는 등산을 막 즐겨 하는데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힘들지도 않고 앵간한 산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추천을 하고요. 네, 그럼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설악산 약수터 탐방지원센터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약수터 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까지 딱 가서 보고서 돌아오는 코스이고요. 차를 가져가실 경우 예, 설악산 오색분소를 검색하시면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유료 주차장이고요. 1주차 요금이 2020년 7월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서울이나 속초에서 바로 가는 버스가 있고요. 춘천에서도 원래 버스가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운행이 중단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만경대가 있어요. 이 만경대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탐방이 제한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017년부터 잠깐씩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풍철에요. 10월, 11월 단풍철에 여기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만경대까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놓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산행 난이도는 정말 쉽습니다. 최고 고도가 482m인데요. 시작 고도가 350m 정도 됩니다. 총 오르막길 높이가 148m밖에 안 돼갖고요. 산행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의 산책입니다. 편도 한 3km 정도 되고요. 왕복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탐방지원센터 왕복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정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뭐 등산화도 딱히 필요 없고요. 운동하면 충분하고요. 운동화가 아니고 슬리퍼여도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운동화가 훨씬 더 편하긴 하죠. 다만 조금만 더 팁을 좀 드리자면은요. 뒤에 사진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코스가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땡볕이에요. 계곡과 계곡 사이로 햇볕이 바로 듭니다. 그래갖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특히나 더운 여름철에는요.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내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색버스 터미널인데요. 오색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은 보통 여기서 세워져요. 서울 방향에서 올 때는 여기서 세워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걸어가시면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네, 이거는 속초 방향에서 오실 땐 여기 버스 태워줍니다. 네, 요 건너편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서울 가는 버스를 타실 때도 여기서 타시면 돼요.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색 약수터 주차실이라고 있는데 벌써 풍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뒤로 펼쳐지는 풍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주차요금은 앞에도 좀 설명해 드렸다시피 5,000원입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를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여기로 내비를 찍으면은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네, 여기가 지금 오색버스 터미널이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여기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길로 쭉 가시면 되는데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숙박단지와 상가단지 입구로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쪽 왼쪽으로 상가단지 입구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식당 같은 곳이 많습니다. 뭐 식사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상가를 좀 지나면은요, 네, 이런 길이 나옵니다. 네, 여기 화장실이니까 뭐 산책하는 동안 화장실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볼일을 보시고 정비를 하시고 출발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좀 가시다 보면 이렇게 약수결하고 있거든요. 건너가셔도 되고 안 건너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직진을 했어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용소폭포와 선녀탕 2.9km가 있는데 2.9km, 3km라고 하면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 평지여서 굉장히 쉽고요. 용소폭포까지 갔다가 저희는 둘러보고 나올 거예요. 주정골 자연관찰로 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관찰로를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괜히 국립공원이 아니죠. 정비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꼭 추천합니다. 주정골은 왜 주정골이라고 하냐 하면요. 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들던 놈들을 때려잡았다 해갖고, 네, 여기 주정골이라고 한다고 해요. 만들 주자에 돈전자 써갖고요. 네, 이 주정골 방향을 따라서 다리를 건너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벌써 풍경이 좋습니다. 일단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요. 물이 어마무시하게 맑고 물이 엄청 예쁩니다. 보정 하나도 안 하는 사진인데요. 물이 이렇게 옥색빛입니다. 물이 맑아서 일단 기분이 좋은데 조금만 깊어진다 싶으면은 옥색으로 빛나서 정말 예뻐요. 오늘 이걸 찍으려고 사진을 꺼내봤는데 사진이 정말 안 나와봐서 좀 안타까울 정도인데 실제로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물 흘러가는 소리가 싹 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눈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뒤에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네, 이 앞에 절까지는 무장의 탐방로로 꾸며놨어요. 무장의 탐방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휠체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네, 경사가 심하지 않고 둔턱이 없고 그리고 돌이 없도록 잘 정비를 해놓은 길을 말합니다. 여기도 무장의 탐방로고요.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까지 정도 이렇게 무장의 탐방길을 해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휠체어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이렇게 오색약구 편한 길은요, 여기 성국사까지입니다. 네, 물이 정말 깨끗하죠. 물이 정말 깨끗하고 물이 아름답습니다.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물소리도 좋고 하늘도 예쁘고 네, 너무 좋아요. 기분이 다시 보는데도 기분이 좋네요. 물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정말. 여기 보시면은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평지거든요. 해발 고도가 시작하자마자 350입니다. 최고 고도가 480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차가 150m도 채 안 나고 거의 평지 가까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숲길을 조금 걸어요. 근데 대부분의 구간이 이렇게 그늘이지지 않고 약간 땡볕입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아니면 모자를 꼭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슬슬 뒤에 이런 기암 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옆에는 지금은 다 나무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은 다 기암 괴석이어서 한국 같지 않은 정말 무협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비도 엄청 잘 해놨어요. 3년 전에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요즘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700m 왔고요. 2.5km 남았네요. 총 3.2km밖에 안 돼요. 네, 여기가 성곡사에 있는 탑이고요. 여기 절이 하나 있는데 절이 제가 다 둘러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이렇게 딱 딸랑 한 채 있습니다. 네, 옆에 양양 오색리 3층 석탑이 있고요. 한번 슬쩍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뒤로부터는 정말 기암 괴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옆에가 나무였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곡 양옆으로 기암 괴석들이 서 있습니다. 와, 물은 여전히 아름답고요. 정말 계곡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네, 이렇게 계곡을 막 건너가면서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뒤로 슬슬 예쁜 돌들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요. 정말 다시 봐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예쁘네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이런 코스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아름답죠. 물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기암 괴석들을 구경을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가본 계곡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물소리가 또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옆에 계곡이 흐르는데 그 뒤에 진짜 바위가 정말 멋있고 그 뒤에 정말 파란 하늘이 탁 있고 정말 기분 좋게 산책했습니다. 저도. 정비도 엄청 잘 해놨죠. 여기 원래 낙석 같은 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놔서 좀 풍경을 해치긴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니까요. 이 계곡과 양옆에 정말 기암 괴석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갔을 땐 날씨가 엄청 좋아갖고 운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하늘이 정말 파랗더라고. 이게 보정을 하나도 안 한 상태거든요. 1.8km 정도 왔고요. 중간 조금 넘게 왔죠. 요즘 오시면 선녀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녀탕이라는 곳은 정말 많죠.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선녀가 목욕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비가 온 지 며칠 안 돼갖고 좀 물이 더 많았어요. 여기서 목욕하다가 진짜 선녀 다 떠내려가겠어요. 이 뒤로도 계속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오르막이에요. 약간이요.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오르막의 총합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정말 즐겁네요. 다시 봐도. 이런 약간의 오르막이 있고요. 계속 좀 계곡이 계속 됩니다. 계곡과 바위를 계속 즐기면서 이런 식으로 트레킹,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코스가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을 볼 수가 있죠. 물소리도 엄청 아름답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도록 좀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고, 이 다리 위에서 폭포 소리가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한국인가 싶습니다. 정말 찍어봤는데 사진은 잘 안 찍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 좋네요. 현실 같지가 않아요, 진짜. 특히나 이 마지막 부근에가 정말 바위가 정말 다채로운 모양이 많고 사진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해발 450m 정도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 여기가 금강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좀 신기해요. 이렇게 큰 바위와 옆으로 새 있는 바위가 있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문이 있다 해서 그게 금강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금강문까지 가보면 거의 다 오신 거고요. 용소폭포까지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현재는 그 낙석 위험이 있어서 탐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흘림골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도 정말 아름다워요.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대청봉도 물론 아름답지만 거기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물론 저는 등산을 좋아하니까 상관없는데 정말 사실 등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추천할 만한 곳이죠. 용서 삼거리에서 등산대까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탐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흘림골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를 조금만 가시면은요, 용소폭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름다운 계곡과 그리고 바위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용소폭포 바로 옆이고요. 여기가 용소폭포입니다. 보시면 이런 용소폭포예요. 폭포도 예쁘긴 예쁜데 사실 이 폭포가 굉장한 임팩트를 준다기보다는 코스 전반적으로 모든 곳이 아름답고 모든 곳이 기분이 좋아지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찍어보면은요,
확실히 물소리와 폭포가 주는 시원함과 리프레시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이모기가 살았다고 하네요. 이 용소폭포의 뒤로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정말 제가 이 트레킹에서 베스트 샷인 것 같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아름답습니다. 요 용소폭포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신 길 그대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나오시면서 저는 올 때 다 찍었으니까 사진을 나오면서 안 찍으려고 하는데 예뻐서 좀 계속 찍게 되더라고요. 예, 돌아 나오셔서 주차장에서 차를 픽업하셔서 복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름답냐, 공룡능선이 아름답냐 라고 하면 저는 공룡능선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공룡능선은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여긴 엄청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안 예쁘냐? 그럼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쉬운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코스 중에 하나이고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한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